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ISO 14001 심사원 전문과정 제9강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입니다. 존경인의 ISO 14001 심사원 양성 전문과정은 각 조항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ISO 14001 심사원으로서 전문가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ISO 14001 제9강 강의 목표 및 개요입니다. ISO 14001 제9조는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의 루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실행의 끝이 아니라 다음 실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조항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 제9조의 전체 구조와 목적을 이해합니다. 클로즈 제9조는 단순히 운영 후 점검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 결과를 측정, 분석, 진단, 개선하는 일련의 피드백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PDCA의 체크와 액트 단계가 완성됩니다. 둘째, 성과평가 조항의 흐름을 통해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파악합니다. 클로즈 제9.1은 운영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단계, 클로즈 제9.2는 내부 심사를 통해 그 결과의 타당성과 시스템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클로즈 제9.3은 경영 검토를 통해 경영자 관점에서 전략적 조정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가 연결되면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루프로 진화합니다. 셋째,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의 핵심 루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운영 결과를 진단하지 않고서는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시스템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9조는 ISO 14001 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전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거버넌스의 핵심은 측정, 분석, 진단, 개선의 4단계 피드백 구조입니다. 즉, 결과를 계량화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개선을 실행하는 일련의 관리 사이클이 클로즈 제9조 전체를 관통합니다. 운영이 단순히 돌아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통계 활동이 아니라 시스템 경영의 품질을 진단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내부 심사는 시스템의 준수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조직 내 자가진단 메커니즘, 경영 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자원과 전략을 조정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회의체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연결되면 클로즈 제9조는 단순한 검증 단계가 아니라 시스템 개선의 엔진, 즉 조직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루프로 작동합니다. 클로즈 제9조 주요 구성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 제9조의 하위 구조는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클로즈 제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는 지표 수립, 법규 준수 상태, 환경성과 및 관리 효과 분석 등을 분석합니다. 둘째, 클로즈 제9.2 내부 심사는 시스템의 준수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셋째, 클로즈 제9.3 경영 검토는 운영 전반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자원 재배분과 전략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조항이 상호 피드백을 이루며 측정, 점검, 조정, 개선의 전략적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클로즈 제9조는 단순히 보고나 평가가 아니라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행 결과를 진단하지 않으면 개선은 방향 없는 반복이다. 클로즈제 구조는 운영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설계하는 시스템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클로즈제 구조, 주요 항목별 평가 역할 요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클로즈제 구조의 구조적 개념을 실제 평가 흐름에 연결해 각 항목이 어떤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는 환경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조직은 KPI 분석표나 법규 준수 보고서를 통해 목표 달성률과 지표 관리 현황을 평가합니다. 심사원은 이때 지표가 실제로 수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달성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를 검증합니다. 즉,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둘째, 9.2 내부 심사는 시스템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내부 심사 계획과 결과서를 통해 부적합 사항이 제대로 식별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개선되는 구조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셋째, 9.3 경영검토는 전략을 재조정하는 단계입니다. 경영검토 효율록이나 조치계획을 통해 자원 재배정, 개선 결정, 그리고 향후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단순히 보고를 넘어서 경영층의 의사결정이 시스템 개선에 실제 반영되는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항목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성과 측정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내부 심사로 검증하며 경영 검토를 통해 전략을 수정하는 구조가 바로 클로즈제 구조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ISO 14001제 9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즈제 구조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운영에 대한 피드백 루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심사원은 바로 이 질문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성숙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성과 측정 기준은 무엇이며 그 달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조직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시스템의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내부 심사 계획이 실제로 수립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적절히 처리되었는가? 내부 심사는 시스템의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계획이 없거나 피드백이 없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경영 검토는 형식이 아닌 실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효율력과 실행 결과가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자원 재배정과 전략 수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성과와 분석 결과가 다음 운영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즉, 데이터와 전략이 단절되지 않고 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로즈제 구조의 진정한 목적은 운영을 진단하고 전략으로 되돌리는 피드백 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루프가 원활히 작동할 때 조직의 ISO 14001 시스템은 단순한 관리 체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전략적 경영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ISO 14001제 9강 강의 목표 및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제 구조, 성과평가 구조 이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로 이어지는 전략적 루프의 연결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제 구조의 세부 항목 간 흐름과 관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각 조항은 독립된 문단이 아니라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개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피드백 체계로 구성됩니다. 둘째, 성과 모니터링, 내부 심사, 경영 검토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성과평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부 심사는 그 데이터를 검증하며
경영 검토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을 결정합니다. 이 세 조항이 정확히 맞물릴 때 시스템은 스스로 개선되는 루프를 형성합니다. 셋째, 성과평가가 시스템의 전략적 개선 루프의 핵심 축임을 이해합니다. 즉, 클로즈제 구조는 단순한 검증 절차가 아니라 시스템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중심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제 구조의 세 가지 항목은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성과, 진단, 결정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루프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루프가 완성될 때 비로소 조직은 PDCA의 체크와 액트 단계를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클로즈제 구조는 다음의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클로즈제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입니다. 조직은 설정된 성과지표와 법적 요구사항, 환경성과 및 환경영향 관리 결과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를 통해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둘째, 클로즈제 9.2 내부심사. 내부심사는 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자체 평가 활동입니다. 내부심사 계획의 수립, 실행, 결과 보고, 그리고 시정 조치까지 모두 포함되며 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운영 도구입니다. 셋째, 클로즈제 9.3 경영검토입니다. 경영검토는 조직의 운영 결과를 경영자의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경영자는 성과 데이터와 내부심사 결과를 근거로 자원 배분, 정책 수정, 전략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국 클로즈제 구조의 이 세 조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조직의 운영 결과가 진단으로 이어지고 그 진단이 다시 전략 결정으로 환류되는 전략적 피드백 루프가 완성됩니다. 핵심은 클로즈제 구조는 평가로 끝나는 조항이 아니라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심장이다. 성과 측정, 내부 심사, 경영 검토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조직은 단순한 운영을 넘어 전략적 경영 시스템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어서 클로즈제 구조, 세부 항목별 평가 역할 정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즈제 구조, 각 조항이 어떤 주체에 의해 수행되며 어떤 문서를 통해 증빙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략에 연결되는지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클로즈제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입니다. 이 단계의 주요 기능은 수치와 성과의 분석, 즉 실행 결과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주체가 되어 성과지표표나 분석보고서를 통해 운영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과지표가 단순히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전략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실행 결과를 명확히 정리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클로즈제 9.2 내부심사입니다. 내부심사는 시스템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점검하는 단계로 내부심사팀이 주체가 되어 심사계획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영 프로세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심사원은 운영이 단순히 수행된 것이 아니라 실행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는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는 실행 진단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클로즈제 9.3 경영검토입니다. 경영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율효과 조치계획서를 통해 자원 재배정, 전략 수정, 개선 결정을 수행합니다. 즉, 클로즈제 구조 전체의 마지막 단계이자 운영 결과를 전략으로 되돌리는 최종 조정 단계입니다.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의 세 조항은 실행 결과를 진단하고 전략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를 완성합니다. 이 세 단계가 매끄럽게 연결될 때 IS 54001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관리가 아니라 성과 기반의 개선 체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 구조 이해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즈 제9조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과 기반 개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심사원은 다음의 4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성과 지표는 조직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 지표가 단순한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둘째, 내부 심사는 정기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조치가 명확히 관리되고 있는가? 부적합의 발견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셋째, 경영검토 회의에서는 실행 전략의 수정이나 자원 재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영검토가 단순한 회의록 작성을 넘어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가 단절 없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 세 조항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클로즈 제9조의 진정한 의미, 즉 지속적 개선의 루프가 완성됩니다. 결국 클로즈 제9조는 시스템을 점검하는 조항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 전략을 재정의하는 경영의 루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제인 클로즈 제9조, 성과평가 구조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환경경영 시스템 제9강 클로즈 제9 성과평가 강의 구성에서 클로즈 제9조 강의 목표 및 개요 성과평가 구조 이해를 학습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각 조항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전략 중심으로 본 과정의 제9강 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로즈 제9.1.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입니다. 조직은 환경경영 시스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엇을 모니터링하고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이를 체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과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분석되어 어떻게 평가로 연결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1.1에서는 성과지표 설정 기준과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실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실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성과평가가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배출량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추세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에서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적절하게 분석되고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분석하여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1.2 준수평가입니다. 조직은 적용되는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하여 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준수평가를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조직의 법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1.2에서는 준수평가 수행 방법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실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실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준수평가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가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규 목록을 기반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에서는 법규를 알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되고 준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준수 의무를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평가 및 관리 체계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2.1 내부 심사입니다. 조직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 계획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기적인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 결과를 기록하여 개선 활동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 심사를 수행한 후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에서는 심사를 수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2.2 내부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조직은 내부 심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심사 일정, 범위, 방법, 책임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 주기와 범위를 설정하고 심사원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에서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부속서 제9.2에서는 내부 심사의 수행 방법과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실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실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내부 심사가 단순한 점검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으로 연결하는 관리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심사에서는 내부 심사를 수행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성과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준수 상태를 평가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검증하는 통합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9.3 경영검토입니다.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 적절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영검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이 조항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경영검토가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며 어떻게 개선 방향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실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검토가 단순한 보고 회의가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 데이터, 내부 심사 결과, 준수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 방향과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심사에서는 경영검토를 실시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검토 결과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성과 정보를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판단 기준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즉,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부속서 제9.3에서는 경영검토의 입력과 출력 항목,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실무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경영검토 보고서 작성 및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검토 결과가 문서화되고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검토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개선 과제를 지정하여 실행까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에서는 경영검토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서 및 심사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성과평가와 관련된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정리되며 심사 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성과 데이터, 내부 심사 결과, 경영검토 기록 등이 일관된 체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 지표, 심사 결과, 검토 결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심사에서는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본 과정의 종합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측정, 준수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환경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심사원 전문과정의 전체 커리큘럼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강 ISO 14001 과정 소개 및 자격 안내부터 제4강 클로즈 제4 조직의 상황까지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과정에서는 제5강 클로즈 제5 리더십부터 제10강 클로즈 제10 개선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해설과 실무 중심 설명으로 심사 대응과 심사원 자격 취득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총 10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시간의 학습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심사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된 ISBN 정식 등록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실전 워크북을 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워크북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실제 심사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된 실전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에서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심사 시 실제로 확인되는 포인트와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 시험은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되며 오픈북 방식으로 구성되어 실제 실무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심사원 자격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심사원 전문과정은 단순한 규격학습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심사원 양성 과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사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ISO 14001 심사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전체 과정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